지방선거 사전투표 딱 열리기 전날 밤 11시에 끝나는 시각은 새벽 1시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으니까 TV토론회가 시작한 걸로 기준으로 하면은 사전투표 7시간 전, 종료된 걸 기준으로 하면은 사전투표 5시간 전에 TV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그것도 딱 한 차례. TV토론회를 보고 그 토론회 내용을 보고 일반 유권자들이 그 내용을 다 소화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도 전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전투표, 이런 TV토론회, 여선홍 의원님, 횟수도 늘리고 뭐 시간도 좀 당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번 2022년 선거에도 사전투표 전날에 법정 TV토론회가 밤늦게 열렸더라고요. 네. 이거는 지금 뭐 후보 간에 이제 뭐 물론 따로 이렇게 별도로 토론회를 할 수 있지만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토론 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성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아예 그냥 사실상 의무적으로 법정 토론회를 몇 회를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뭐 이번 선거 때처럼 뭐 토론회는 한이 많이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토론회,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 법정 토론회가 1회인 것은 약간 부족하다. 더 늘리자는 이야기가. 만약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한 번밖에 하게끔 되어 있긴 네. 하지만 오세훈 후보가 계속 요구했던 우리끼리의 TV 토론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정원호 후보 측에서도 받았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TV 토론회가 오세훈 후보는 양자 토론을 원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이 지금 어제 법정 토론회에서도 선관위가 초청한 후보가 김정철 후보까지 이렇게 김정철 권영국 정의당 후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빼고 양자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룰 합의가 매우 어렵고 방송사 주관에서도 난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법정 토론회 몇 회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판넬도 준비해서 토론회에 나섰습니다. 정원호의 토론 도망 달력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도망 뭐 15번인가요? 15번을 도망했다라고 지금 정원호 후보 김정철 후보는 지금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가 법적으로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의지만 있었다면 정원호 후보의 의지만 있었다면 저렇게 도망 다니지 않고 토론회에 참석해서 유권자들에게 정책이라든지 후보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왜냐하면 한 번이라고 하는 거는요 1회 이상이라고 공직선거법에 돼 있고요. 그건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회예요. 네. 근데 지금 왜 그러면 김정철 후보가 저렇게 도망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담 토론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관훈클럽이나 아니면 뭐 방송기자 토론회나 이런 데서 충분히 기획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동의하면.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계속 하자고 그럴 때마다 정원호 후보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철 후보로부터 계속 도망이라고 한 거는 그 언론사나 이런 데 제3 그 어떤 기관에서 그 후보자를 불러서 토론회 하는 거를 정원호 후보가 기피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39%대 39%. 문화일보가 의뢰했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지난 5월 26일에서 27일 이틀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동률입니다. 근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면 또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49.6%, 오세훈 후보가 36.4%입니다. 동아일보가 의뢰하고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인데 이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됐습니다. 여기는 13.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김광석 변호사님, 뭐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 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이 실시되어 있는데 좀 약간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네. 봐요. 그거 자체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부동층이 많다는 거고 네. 그 이 부동층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응답을 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특히 진보층에 있는
지지하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거고, 이제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네. 보수층에 있는 분들은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에는 많았고, 이제 와서 그러면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히 보수층, 중도층, 부동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냐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널뛰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그리고 요즘 보니까 이제 샤이 보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까지 샤이 얘기했는데 사실 실체가 이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보수층에서 사실은 현재 국민의힘이 당권파랄지 국민의힘이 실망한 사람들이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탄핵당하고 개헌을 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샤이 보수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 두 조사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리서치 앤 리서치 거하고 그다음에 엠브레인 퍼블릭 거하고 질문지를 봤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잖아요. 저게 39대 39. 네. 저거는요, 곧바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얘기하고 바로 불러줘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로 질문이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그 다른 조사는요. 리서치 앤 리서치.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는 그게 아니고 다른 질문을 많이 하다가 저걸 물어봤는데 네.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첫 번째로 물어본 질문지 중에 모른다, 지지할 후보가 없다, 이 사람들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두 번째 또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네. 저는 그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지할 후보, 첫 번째 질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사실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둘 중에 아마 중간선보다도 저는 오히려 39대 39 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게 투표장에 갈 확률이 높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이 여론조사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최병욱 위원께서 어떤 그 분석한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곳곳에서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죠.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못 보는 TV 토론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도 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후보자가 대본을 찾다가 이 귀한 시간을 허무하게 써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우홍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무소속 김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김신우 후보께서는 3번을 탈당하시고